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플러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최근에 2020년 9월에 위기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떤 위기설이 있는지, 이게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화면은 매년 되풀이되는 위기설이거든요. 2018년에도 가계부채 위기설이 있었습니다. 이 신문 기사에서 캡처한 내용인데요. 확산되는 2018년 위기설, 가계부채 내관 불 붙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주택 분양 물량이 많았던 것 같아요. 주택 공급 과잉, 가계부채, 가계대출 위기 촉발,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었는데, 사실 지금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죠? 지금은 오히려 공급이 부족하고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네, 2019년도에도 경제 위기설이 있었는데요.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2009년도, 2010년도 있었는데 약 10년, 11년 주기로 경제 위기설이 다시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 기사를 보시면은 2019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2019년에 경제 위기설이 있다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도 특별히 그런 경제 위기는 없었고요. 오히려 2019년에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일본에 의지하지 않고 수입 품목을 다변화해서 이렇게 자급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18년, 2019년 이렇게 매년 경제 위기설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위기설만큼 위기가 온 적은 없었습니다. 네, 2020년 9월에도 위기설이 있는데요. 보면은 주가가 폭락한다, 제2의 IMF가 올 것이다, 또는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위기설이 있는데, 사실 위기가 한번 왔었잖아요.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코로나 사태로 사실 위기설이 있었어요. 이런 위기설이 또 온다,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저는 2020년 9월에 위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도주 2차전지 관련주와 IT 언택트 관련주가 아주 많이 상승을 하고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조정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G화학, 카카오, 네이버가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관련주가 되겠고요. 카카오, 네이버는 IT 언택트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세 종목이 저점이 2020년 3월 19일이었어요. 3월 19일에 제 기억으로는 모든 종목들이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LG화학도 23만원, 카카오는 12만 7,500원, 네이버는 13만 5천원까지 이렇게 폭락을 했었는데요. 2020년 3월 19일 날 저점 바닥을 치고 최근에 약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거의 2배 가까운, 거의 1.5배에서 2배 가까운 수익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고점도 거의 유사한데요. LG화학이 7월 9일 날 54만 9천원까지 갔었고요. 카카오와 네이버는 7월 10일 날 각각, 카카오는 36만 8천원, 네이버는 30만 8,500원. 수익률을 보면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138%, 카카오는 188%, 네이버는 128%의 이 아주 고수익을 냈습니다. 3, 4개월 만에 이런 수익이 났다면 당연히 차익 실현하고 싶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주가 조정은 이 최근 주도주 2차전지 관련주와 IT 언택트 관련주의 조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고 있고, 어느 정도 또 저점을 다지면 다시 상승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최근 해외 증시를 보면 아주 견조합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아주 좋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최고가를 또 경신을 했어요. 언택트 관련주, 전기차, 테슬라와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막대한 유동성인데요. 제로금리잖아요.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습니다. 1170조라는 이 엄청난 돈의 힘, 돈이 풀려서 일부는 부동산으로,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데 또 일부는 주식으로 와서, 주식이 또 요즘에 좋습니다. 오늘도 종목들이 많이 급등했죠. 지금 2220을 올라섰는데요. 이렇게 돈의 힘으로 주식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코로나 재유행인데, 또 추워지면 재유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 코로나 백신에 대한 임상이 점점 성공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2상을 진행 중이고 앞으로 3상이 또 진행이 되는데, 모두 항체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리고 외국에서도 코로나 확산 방지 통제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실시를 하고 있어서 코로나가 다시 급속도로 재유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경제. 지금이 제일 어두운 시점이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유동성 장세인데요. 돈의 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되겠고요. 반드시 실적 장세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을 시작해서 점차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그러한 장세입니다. 자, 요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누구나 다 예상하는 위기나 악재는 저는 진정한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버라든가 일부 어떤 전문가 분들이 9월에 악재가 온다, 그리고 주가가 또 3분기 때는 폭락을 한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계신데 저는 그런 예측들이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위기나 이렇게 위험한 악재는 아무도 모르게 와요. 우리가 코로나가 올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까? 누구나 다 예상이 되는 이런 위기나 악재는 진정한 위기가 아니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최근 주도주 언택트 관련주와 2차전지 관련주의 주가 조정은 최근에 급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 조정이니까요. 이걸 보고 진짜 주가가 폭락을 하나 보다, 앞으로 3분기 때 큰 폭락장이 또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가를 내던지거나 인버스를 이렇게 사놓는 그런 위험한 투자는 하지 마세요. 인버스 여러분 사지 마십시오. 인버스 투자해서 저 수익 내시는 분 못 봤습니다. 저도 제가 폭락장에 인버스 투자를 가끔씩 하긴 하는데 이렇게 수익이 잘 안 나요. 인버스 투자는 거의 고수의 영역입니다. 저는 인버스 투자 추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주도주가 원하는 가격이 온다면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장기 투자를 하시면 돼요.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는 사실 최근에 조정도 없어요.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분기 때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저는 아주 장기적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는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LG화학, 네이버, 카카오는 조정이 지나고 나면 저는 바닥을 다지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는 투자자분들께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저점이 왔다고 생각하면 LG화학, 네이버, 카카오를 분할로 매수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9월 위기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만의 스타일로 계속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